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시리즈 형태로 좀 해보자 라는 거죠. 자,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생긴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게 되면 여기에 VG가 걸려 있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E가 있죠. 따라서 VO는 마이너스 VB 플러스 V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 이거는 같은 수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VO는 항상 이 값으로 일정하게 이제 잡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스테이블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모종의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나 2번이나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VO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작아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작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작아지려고 하면 VG는 일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VB가 늘어나야 되겠죠. VB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가 커지게 되겠죠. 그죠? 아, 네, 그랬던 것처럼 VB가 늘어나면 이걸 따라서 IC가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저 그림 그려놓기 잘했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IC가 늘어나면 여기 흐른 전류가 늘어나게 되니까 다시 VO가 올라가게 되겠죠. 처음에 줄어들려고 했더니 다시 원위치로 가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귤레이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전 거보다 뭐가 좋으냐를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만약에 로드에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레벨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비슷한 레벨로 아마 될 테니까 커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여기 베이스의 쪽은 여기 있으니까 거의 대충 베타분의 1배 정도 되는 오더로 조절이 가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만큼 전류의 레벨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VG의 임피던스에 의한 영향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전류의 변화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 네. 만약에 전류가 많이 변하게 되면 그러면 V도 많이 변하게 되는데 전류가 조금만 변한다고 하면 당연히 V의 변화폭도 얘가 조금만 변하면 바로 방향도 조금만 변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아이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런 좋은 그 요건이 있긴 한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VB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온도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VB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음수인데 다시 음수가 곱해지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VG도 어떻게 됐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포지티브 증가한다는 거죠.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커지고 이것도 커지니까 둘 다 커지니까 VO도 커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G 하나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VO를 내가 조절하고 싶은데 그 조절하려면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디노다이오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달리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 이거 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TR이 켜지려면 전류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 디노다이오드 켜질 때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줘야 되겠죠. 만약에 저항이 없으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저항을 넣게 되면 VI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일부가 이제 이쪽으로
흐르게끔 회로가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example 하나 잠깐 보도록 하죠. example은 앞서 있었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적용만 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 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KV에 돌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고, 출력 전압과 저항과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고, 여기가 IL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를 IG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VI이고, 여기가 VG이고, 여기가 VBE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KCL 적용하게 되면, 여기를 IB라고 할까요? KCL을 적용하고 여기를 IR이라고 하면, 아이고, 이 점에다가 KCL을 적용하면, 그러면 IR은 IG 플러스 IG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게 IG니까 IG는 IR 마이너스 IB가 될 것이고, IR은 어떻게 됩니까? IR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R분의 한쪽 끝에 전압에서 반대쪽 끝에 전압을 빼면 되겠죠. I-VG가 될 거고, IB는 여기 흐르는 전류인데 IB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베타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베타분의 IC가 되겠죠. IC는 여기 흐르는 전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출력 전압을 조절하려면 진호 다이오드를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항만 바꿔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토폴로지가 아니라 조금 개선한 그런 이제 회로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전압 두 개가 볼테이지 디비전의 형태와 같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진호 다이오드하고 VB를 통해서 이제 그라운드까지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출력 전압이고, 여기도 다 똑같이 출력 전압이 되겠죠. 똑같이. 그러면 이 V2라고 하는 전압은 V5에 대해서 R1 더하기 R2분의 R2를 하게 되면 V2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볼테이지 디비전에 의해서. 그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전압을 보니까 이렇게 돼서 VG 플러스 VG 플러스 VB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V5에 대해서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좋은 점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력 전압 값을 조절하려면 저항을 조절을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값을 조절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VG하고 VB가 이번에는 같은 보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보호를 갖고 여기 수식상의 같은 보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각각은 온도가 올라갈 때 VG는 올라가고 VBE는 떨어진다고 했었죠. 따라서 각각의 영향이 서로 상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캔슬아웃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앞선 회로보다 안정하겠구나, 온도에 대해서 안정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전압이 계속 레귤레이션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금 커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커지려고 하면 여기도 이제 같이 커지게 되겠죠. 여기가 커지게 되면 여기 전압인 V2도 커지게 되겠죠. V2가 커지면 얘가 커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커지려고 하는데 얘는 일정하니까 얘가 커지려고 하겠죠. VB가 커진다는 거죠. VB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IC 이렇게 되니까 VB가 커지면 IC도 이제 커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이거 IC2, IC2도 이제 커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원래 전류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쭉 흐르고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여기 전류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IE1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 전류가 줄어들게 되면 여기 흐르는 이제 IC1이 줄어들게 되겠죠. IC1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흐를 테니까 물론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제 IC1이 나눠서 흐르게 되겠죠. 이쪽에 로드에 흐르게 될 테니까 흐르게 되는 전류가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VO도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커지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OP앰프를 활용한 시리즈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리즈 레귤레이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로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뭐 이렇게 로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레귤레이션을 시키고 싶은 건데요. OP앰프를 활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단자 쪽에 이렇게 지금 그 패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왔습니까? 이제 넌 인버팅 앰프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VG니까 아이고 출력 전압을 이제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VG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OP앰프라고 한다면 여기는 끊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똑같이 같은 전압이니까 VG가 되겠죠. 그럼 쭉 따라와서 여기 전압이 이제 VG가 되겠죠. 그럼 출력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VO에 볼트 디비전 하게 되면 R2 양단에 걸린 전압이 VG가 되는 것과 같으니까 따라서 출력 전압은 뭐가 됩니까? 넌인버팅 앰프의 관계시 이제 그대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개선된 이제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타이틀에 써 있는 것처럼 Current Limiting Circuit입니다. 오버로드 프로텍션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로드가 이제 여기 걸려 있는데 만약에 로드 저항이 굉장히 작아졌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전류가 이제 VO는 일정하니까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뭐 끝도 없이 큰 전류가 흐르면 곤란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텍션이 있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큰 전류가 흐르지는 않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회로가 되겠죠. 그걸 위해서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요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 이 노드가 위에 붙어 있으니까 사실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그려도 다 똑같은 회로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데 이 부분만 새로 추가된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무엇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저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자,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류가 커지게 되면 여기 흐른 전류가 다 커지게 되겠죠. 다 커지게 되겠죠. 물론 여기도 전류 흐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도 다 전류가 증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흐른 전류가 여기 있죠.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이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 회로는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르는 그런 회로인데 이렇게 흐르는 회로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전류가 이 저항 양단의 전압이 일정 이상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ETR이 켜지게 됩니다. 컨덕트가 되는 거죠. ETR이 켜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이 전류가 전부 다 일로 갔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얘가 빼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왼쪽으로 쓸까요? 여기 흐르는 전류 IB1이라고 한다면 이 전류 값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흐르는 전류 중에서 원래는 다 일로 갔었는데 일부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KCL에 의해서 이쪽으로 흐르는 Q1의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Q1에 흐르는 전류, 이 전류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IL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IL이 끝없이 이제 커지는 것은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예, 리밋을 걸어주는 거죠. 그런 회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